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할 경우 너무 범위가 넓고 복잡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역선 증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경범선 안에 넣어 놨는데요.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해당 물건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선박 증축 허가증이라고 있죠. 에페리아 무역선. 이건 에페리아 항구 팔라시한테 그냥 구매를 하면 됩니다. 4억이에요. 4억. 판매할 때는 4천만 원이지만 4천만 은하지만 구매할 때는 4억입니다. 4억을 주고 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심해의 기억이 담긴 악교. 이걸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킬루아에 있는 선착장지기 라비켈한테 가서 일일 퀘스트로 얻으면 됩니다. 그 보상이 세 가지를 보상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해의 기억이 담긴 악교예요. 이거 퀘스트 내용은 물물교환 5번을 하고 다시 오라는 퀘스트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다음으로 심해초 줄기가 있죠. 이 심해초 줄기는 저번 버스 운행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벨리아 출발 버스를 타고 버스에 같이 타고 1쾌를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쯤에 진행하는 큐리오 산호초 퀘스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심해초 줄기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큐리오 산호초 퀘스트를 해서 심해초 줄기는 거기에서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섬나무 증척 합판이랑 암염 주개가 다음으로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물물 교환을 해서 얻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이 설명에 보면 획득처가 2단계 물교품으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2단계 물교품도 그 선나무 증척 합판이랑 암염주개 밑에 직접적으로 해당 물건이 써 있어요. 밑에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이 2단계 물교품들을 가지고 가서 물교를 해서 해당 재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써 있는 이 해당 2단계 물물 교환품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 물물 교환품이 특정 품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네 가지 선박 증축용 목재, 증축용 접착제, 증축용 흑연 주개, 그리고 실록의 블랙스톤. 이거는 지금 개수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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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개가 필요한데 총 이 재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어요. 까마귀 둥지에 있는 라비니아한테 가면 가문당 1회 한해서 선박 증축 일지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퀘스트를 의뢰받아서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재료를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까마귀 둥지로 가서 그 선박 증축일지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절반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절반을 받고요. 이 나머지 증축용이라고 들어가는 목재, 접착제, 흑연 주개는 나머지 50개씩은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있는데 해양 개수 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양 개수 진액이 하나씩 들어가요.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절반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만들려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150개가 필요하겠죠. 해양 개수 진액이.
이 해양괴수 진액은 내륙 물교를 하다 보면 보이는 굶주린 헤카루나 굶주린 표류 추적자를 한 포로 쏴서 죽이면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 죽일 때마다 30개 이상씩 나와요. 근데 경범선으로 죽이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죽일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힘들어요. 좀 역부족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새치 대화창에 선장님들한테 해양괴수 진액이 필요한데 도움 좀 요청을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긴말이 옵니다. 긴말을 받아서 파티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얻으면 돼요. 금방 끝나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얻으시고요. 나머지 밑에 써 있는 재료들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록 블랙스톤이 있는데, 실록을 먹으면 블랙스톤도 라비니아의 증축일지를 하면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부족한 거는 혼자서 물물 교환을 해서 일반에서 1단계 물물 교환을 하고 1단계 물교품을 까마귀 상단 교환 증서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교환 증서를 가지고 실록의 블랙스톤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많이 해서 일반에서 1단계를 많이 해서 1단계 물물 교환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1단계 물물 교환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까마귀 상단 교환 증서를 교환해서 실록의 블랙스톤으로 다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실록의 블랙스톤 교환하는 방식은 이전 영상에 한번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교환을 하시고요. 까마귀 둥지는 이 팀베라 섬 끝부분에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섬이 보이시죠? 섬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다녀온 사람도 밝혀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이는 게 에페리아 10강 낡은 시리즈인데, 증축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실록 블랙스톤이 아니라 이 에페리아 낡은 10강 시리즈입니다. 이 에페리아 낡은 파츠를 하나하나 사서 실록의 블랙스톤으로 10강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강화한 에페리아 낡은 파츠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 에페리아 낡은 파츠는 에페리아 항구 팔라시한테 구매할 수 있는데, 저번에 바탈리 낡은 시리즈를 강화했을 때처럼 이 강화할 때마다 실록의 블랙스톤을 강화할 때마다 내구도가 떨어집니다. 내구도가 떨어진 건 복구를 할 때 기파로 하던 이 파츠를 또 사서 하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복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파가 많이 있으신 분은 기파로 하시고, 가격이 아무래도 이게 좀 나가고 비슷하기 때문에 기파가 없고 당장 구매를 해야 되는 분이면 이 파츠를 사서 복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역선으로 증축하기 위한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물교를 해서 섬나무 증차가판이나 암염주개 그리고 실록의 블랙스톤을 구하기 위해서 1단계 교역품을 교환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물물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물물 교환 정보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물물 교환 정보창을 보시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위에
우측 위에 보시면 남은 교섭력이라고 써있죠. 지금 제가 물교를 오늘 3갱신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교섭력이 없습니다. 물물교환 갱신이라고 여기 써있죠. 하루에 주어지는 포인트가 밸류 기준으로 150포인트예요. 근데 오늘은 3갱신을 해서 지금 40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40포인트로도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 재료 교환 갱신이라고 써있죠. 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40포인트로 갱신이 가능해요. 재료 교환 갱신. 그러니까 물교품으로 중범선 증축에 필요한 재료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갱신을. 오늘 제가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교역품 교환 갱신, 이거를 3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일일 갱신 횟수 초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밸류 기준으로 해서 1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교역품 교환 갱신을 하루에 3번, 최대 3번 할 수 있고요. 3번 플러스 재료 교환 갱신을 1번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역품 교환 갱신 2번 플러스 재료 교환 갱신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밸류 기준입니다. 150포인트로 기준했을 때예요. 일단 이 포인트는 현실 시간으로 이 밑에 써있듯이 현실 시간으로 6시에 회복이 됩니다. 이 포인트 버튼을 눌러서 교역품 교환 갱신을 할 경우에 보시면 밑에 물물교환 목록 갱신 버튼의 재사용 대기시간은 4시간이라고 써있죠. 일단 교역품 교환 갱신 1번을 하고 나면 그 한 번 한 시점에서 4시간의 쿨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다 써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한번 이 갱신을 하고 나면 남은 교섭력 여기가 100만이 되고 새로 리셋이 됩니다. 갱신한 순간에. 그럼 100만을 이 밑에 보시면 각 항목에 보면 교섭력 9890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번 교역품 교환을 할 때마다 교섭력이 9890이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물교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12,080인가 800인가 그럴 겁니다. 그 부근이에요. 물교 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교섭력도 깎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100만의 총 교섭력이 있더라도 이 물건 교환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이 한 번에 들어가는 교섭력이 낮아지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단 하시는 분들은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갈 때 필요한 이 물품이 지금 보시면 일반에서 1단계,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항목이 있죠. 이 물교의 기본 틀이 이런 일반 재료에서 거래소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재료, 이 재료에서 1단계 물교품으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교환을 하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교환을 하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교환을 하고 4단계에서 5단계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5단계를 팔아먹든지 아니면 5단계나 4단계를 까마귀 주화라고 있습니다. 물교 전용 이 재화예요. 까마귀 주화. 까마귀 상점이 또 따로 있고요. 까마귀 주화로 바꾸던가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증축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교 단계가 일반에서 1단계와 1단계에서 2단계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물교할 때 그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업그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에서 1단계입니다. 일반에서 1단계. 일반에서 1단계라는 여기 항목을 클릭하고 보시면 이 일반 품목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사거나 아니면 노드에서 구하거나 노드에서 일꾼을 시켜서 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사냥을 하거나 뭐 수렵을 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가서 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비단을 가서 지금 직접 가서 만들어서 뭐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래소에서 없는 거는 거래소에서 사거나 뭐 창고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교환에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살려면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거래소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깃털 늑대 가죽이 지금 거래소에 없죠. 하나도 판매되는 게. 없는 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나가시고 이 비치 원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지금 34,000개가 팔고 있죠. 이런 걸 사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교창을 옆으로 놓고 보시면 이 비치 원석이 한번 교환할 때 100개를 가져가서 주면 물물 교환원한테 주면 이 1단계 물교품 앵두나무 씨앗 주머니를 하나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는 맥주 500개를 갖다 주면 해상 전투 식량을 하나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옆에는 섬 이름이 써 있고 이게 해당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섬 위치입니다. 위치. 에베토 섬 모르시죠 처음엔? 그럼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바로 핑이 찍힙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에베토 섬에 핑이 찍혀 있죠. 배를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싣고. 일단 보시면 에베토 섬이 뭐 이 비치 원석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클릭을 해서 본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사는 겁니다. 600개를 사겠죠. 600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636만원이에요 6번을 거래하려면 이 거래소에서 636만원 은하를 써서 본인이 이걸 구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각 개개인의 은하 사정에 따라서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지금 다른 물건을 보면 뭐 자작나무 널판지가 있죠. 200개입니다. 이건 200개면 1200개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690만원이네요 다른 물건은 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단 300개가 필요하면 1500만원이죠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가격이 총 이 구매해서 6번을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 은하 사정에 맞게 이거를 커트라인을 정해서 구매할 건 구매하고 뭐 기존 창고에 있는 건 그냥 그 창고에 있는 걸 이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물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3갱신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남은 교섭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 남은 교섭력이 없을 때는 이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공작을 하시면 이 까마귀의 교역 보증서로 바뀝니다. 이 까마귀의 교역 보증서를 하나를 쓰면
이 남은 교섭력이 25만이 충전이 됩니다. 25만이. 근데 여기 교역 보증서를 잘 읽어보시면 4시간에 25만이 충전되면서 4시간에 이것도 쿨타임이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 교역 보증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품을 사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물물 교환 시 사용되는 교섭력이 25만이 회복됩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재사용 시간이 4시간이 적용되며 교역 리스트가 갱신되면 증가된 교섭력이 초기화됩니다. 써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4시간이 쿨타임이라는 거예요. 교역 보증서가. 자, 이제 남은 교섭력이 증가가 됐죠. 25만이. 이 25만을 플러스를 시키실 때도 자세히 보시면 교섭력은 밑에 100만을 초과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물물교환 갱신을 눌러서 교역품 교환 갱신을 했을 경우에 이 판이 초기화되면서 남은 교섭력이 100만으로 초기화됩니다. 근데 100만으로 초기화된 다음에 본인이 뭐 몇 군데 가서 교역을 한다, 물물 교환을 한 다음에 이 교섭력이 남은 게 75만 이상인데 그때 이 까마귀 교역 보증서를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면 100만 이상은 이게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5만 이하나 교섭력이 아예 없을 때나 이럴 때 쓰시면 될 거예요. 일단 25만을 충전했기 때문에 일반 물건에서 한번 교역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경범선에서 무역선으로 갈 때는 일반에서 1단계와 1단계에서 2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에서 1단계는 실록의 블랙스톤이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는 섬나무 합판이랑 암염 두 개를 교환할 수 있는 2단계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 이 1단계에서 2단계를 몇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주력으로 교환해야 될 물건들은 다 일반에서 1단계인 겁니다. 일단 잘 보시면 자작나무 합판이랑 맥주가 저한테는 있는 거네요. 창고에 있는 거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맥주는 여기 있죠. 자작나무 합판은 칼페온, 자작나무 널판지는 칼페온에 있기 때문에 칼페온에서 1200개를 빼보겠습니다. 발레노스에 다시 벨리아에 넣겠습니다. 물론 이걸 벨리아에 다시 안 넣고 직접적으로 인벤에서 그 배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물품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맥주를 일단 3000개는 인벤에다 넣고 나머지는 창고에 놔둔 상태에서 선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착장에서 경범선을 찾고요. 보급 일단 습관적으로 눌러주시고 화물 적재, 이 물물교환 정보창이 있죠. 여기에서도 누르면 물물교환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맥주랑 자작나무 합판 또 맥주 이렇게 있죠. 3000개씩입니다. 500개에 6번이니까 3000개, 200개에 6번이니까 1200개죠. 일단 1200개를 아까 창고에 있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맥주를 3000개를 넣어 볼게요.
자, 맥주 3,000개랑 자작나무 널판지 1200개가 들어갔죠. 본인의 인벤에도 지금 아까 있던 맥주를 3,000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들어가죠. 이렇게 3,000개가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이 일반 물품은 이 선착장 지기 메뉴를 통해서, 화물 적재 메뉴를 통해서도 넣을 수 있지만, 일단 다시 가방으로 3,000개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경범선에 탑승을 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로 이동한 다음에 잡고 출발을 합니다. 창을 열고 여기 타겟 표시가 있죠. 내 위치 기준 정렬입니다. 이게 가까운 곳으로 정렬을 해줘요. 맥주가 지금 두 군데가 가깝고 자작나무 널판지가 그 다음으로 가깝다는 얘기예요. 본인 캐릭터에서. 그러면 루이바노섬, 베이루아섬, 파라타마섬 이렇게죠. 일단 제일 먼 게 파라타마섬입니다. 한번 지도에서 볼게요. 지도에서는 여기 하단에 물물교환 정보랑 상단에 물물교환 정보가 있습니다. 눌러서 창이 떴으면 이 창에서 이 해당 칸을 클릭을 하면 이동합니다. 해당 지역으로. 지금 보시면 맥주가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해당 그 물물교환을 시도하려는 섬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선착장에서 벨리아 마을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이 베이루아 섬, 파라타마섬, 루이바노섬 이렇게 세 군데를 물물교환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경범선 자체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무게가 지금 5050입니다. 5050. 5050이면 1단계 물물교환품이 하나가 무게가 800입니다. 800. 800이면 6번을 교환한다고 그랬죠. 아까. 남은 교환 횟수가 다 6번씩입니다. 한 번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1단계는. 이 6번이면 이 86에 48에서 4800입니다. 무게가. 여기 세 군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가게 되면 벌써 거의 꽉 차겠죠. 그 다음 군데에 가면 6번인데 한 번만 시도해도 이 무게가 초과되겠죠. 보시면 무게가 지금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50 총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옆에 910은 지금 실려 있는 무게예요. 이 자작나무 널판지랑 맥주 3000개가 실려 있는 게 이 910이라는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 파츠까지, 네 파츠까지, 무게까지 전부 다 해서죠. 일단 그럼 한 군데를 가게 되면 4800이라서 그 다음 군데 가면 또 800이 올라가면 5600이 돼서 이게 과적이 되게 됩니다. 과적. 무게가 과적이 되면 배가 스킬도 못 쓰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냥 핑을 찍어서 자동 이동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수동으로 손으로 방향키로 해서 이동을 한다지만 방향키로 해서 이동을 하면 핑을 찍어서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물교 하시는 분들은 과적 물교를 하게 되면 과적으로 물건을 싣고 나서는 해당 뭐 항구로 돌아간다 그러면 항구에다 핑을 찍고 자동 이동으로 그냥 계속 천천히 주구장창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 베이루아 섬을 한번 가서 다시 벨리아 마을 선착장으로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가느냐, 이쪽으로 다시 가느냐,
이 파라타마 섬으로 다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3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 베이루아 섬으로 한번 가서 그 다음 여기 파라타마 섬으로 가서 과적을 한 다음에 느리게 벨리아 섬으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베이루아 섬에서 한번 교환을 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파라타마 섬으로 간 다음 그 다음 여기 일리아 섬이 있죠. 일리아 섬으로 느리게 자동이동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여기 파라타마 섬에서 한번 교환을 하고 루이 바노 섬인가요? 루이 바노 섬으로 가서 과적을 한 다음에 이 벨리아 섬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더 가깝겠죠. 여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빠르게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벨리아로 복귀할 때까지만 천천히 오는 겁니다. 이러면 과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한번 여기로 가서 물건을 싣고 아니면 이쪽으로 빨리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다가 본인 그 스타일에 맞게, 게임 하는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분들은, 컴퓨터 앞에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분들은 수동으로 해서 3번을 왔다 갔다 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겠죠. 아무래도 배가 빨리 움직이니까 3번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자리를 약간 잠깐씩 비우면서 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 갔다가 2군데 가서 과적을 한 다음에 천천히 이동을 시켜 놓고 다른 거 볼일 보시다가 뭐 이동이 뭐 5분이 걸린다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10분 뭐 20분 동안 다른 이동 시켜 놓고 다른 볼일 보시다가 그 다음에 벨리아 마을에 도착해 있는 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물교를 떠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본인 그 게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과적이라고 했는데, 과적이라는 것은 일단 이 배 총 무게의 1.7배까지만 과적이 되는 겁니다. 뭐 과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2배, 3배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무게가 만약에 10,000이다 그러면 17,000까지만 배에 이 물건들이 실어집니다. 지금 5,000이니까 5,000이면은 8,500 정도 되겠죠. 8,500 정도. 그 정도 뭐에 실어지니까, 이게 지금 2군데를 갈 경우에 4,800이 2번이니까 9,600이 돼서 이게 과적 그 상태도 오버가 되죠. 아마 이쪽에서 한번 6번을 교환을 하시고 다시 여기에 와서 뭐 과적을 할 때면 4번 정도 아마 교환이 될 겁니다. 6번이 교환이 다 안 되고.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베이루아 섬에서 한번 가서 교환을 하고 이 일리아 섬으로 가서 물건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이 파라타마 섬으로 와서 물건을 교환하고 그 다음은 여기 와서 이 루이바노 섬에 와서 과적을 3번 아니면 2번, 4번이 될 겁니다. 4번 정도 되겠네요. 4번 정도 더 교환을 한 다음 천천히 이 벨리아 섬까지 돌아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배에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반 물품은 인벤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일단은 맥주가 필요하니까 아까 맥주만 싣고 베이루아 섬으로 핑을 찍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벤이 무거운데도 이 자작나무 널판지를 인벤으로 넣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맥주를 교환했을 때 4,800이 되는데 이 지금 자작나무 널판지가 몇인지 310이니까 지금 310이었는데 600이 늘어났죠. 600이 늘어났으면 4,800인데 이 1단계 물물 교환품이 하나가 800입니다. 그럼 4,800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맥주를 교환한다고 해도 이 자작나무 자작나무 널판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과적이 되는 겁니다. 과적이 되더라도 일단 일반 이 물품은 과적인 상태에서도 이 인벤으로 뺄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근데 만약에 과적인 상태가 물교품으로만 과적이 된 상태다, 그러면 이 배에서는 빼질 못합니다. 그냥 과적인 상태로 가야 돼요. 물교품은 무조건 선착장에서만 나루터지기를 통해서 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핑 근처로, 물물교환원 근처로 오면 정박이라는 이 버튼이 뜨죠. 정박을 눌러보면 물물교환, 보급, 탐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물교환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 창이 떴죠. 이 창이 떴으면 지금 보면 위에 거래 가능 횟수라고 써있죠. 6번. 그리고 맥주 500개를 이 알 수 없는 고대 벽화로 하나로 바꿔주는 겁니다. 맥주가 지금 3,000개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에. 그리고 1회 교환 시 750 플러스가 된다고 써 있어요. 이 맥주가 500개가 빠지면서 750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1단계는 800이지만 어차피 여기 50씩이 있기 때문에 500의 무게가 50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750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1회 교환식 교섭력 소모량 써 있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교환만. 1회 교환을 하면 지금 여기 배 총 무게에서 플러스가 됐죠. 다시 한번 1회 교환 해볼게요. 자, 1회 교환을 하니까 또 늘어났죠. 다시 더 해볼게요. 계속 연속 교환을 하면 연속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개가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괜찮아요. 아직까지 한 번 더 하면 이제 과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팝업 창이 뜨면서 과적인데 할 거냐 진행할 거냐 나옵니다. 그럼 진행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과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단 이 과적이 걸린 상태로 다시 이제 마을로 가려면 출항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출항을 누르고 후진을 하면 배가 많이 느려졌죠. 이제 스킬도 안 써집니다. 이제 한번 일리아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향키로 하면 지금 너무 느리죠. 느립니다. 다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느려요. 스킬도 안 써지고. 그러면 이렇게 과적이 된 상태에서는 지도를 열어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고
이 방향키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핑을 찍은 다음에 자동 이동을 하는 게 빠릅니다. T를 눌러 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자동으로 가요. 방향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물개 하시는 분들이 이 방향키로 본인이 계속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과적이 되면 핑을 찍고 T를 눌러서 자동 이동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작나무 합판 때문에, 지금 합판 무게 때문에 이 과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자작나무 합판을 빼 볼게요. 자작나무 합판을 빼지 말고 일단 이 알 수 없는 고대 벽화를 한번 빼려고 해볼게요. 지금 선착장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루터지기를 찾아가야 된다고. 근데 이 자작나무 널판지를 빼보겠습니다. 일반이에요. 이건 일반 물품이고, 이거는 교역품이라서 일반 물품은 그냥 뺄 수 있습니다. 빠졌죠. 지금 풀렸습니다. 무게 최다 한도가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킬이 다시 나가죠. 이러면 스킬을 쓰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일리아 섬으로 가서 한번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머지 두 군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이루아 섬은 물교가 끝났기 때문에, 물물교환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흑백으로 변했죠.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 목록이. 다시 체크하면, 체크를 풀면 다시 나오고요. 일단 지금 남은 곳이 맥주, 그리고 자작나무 널판지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다시 내려놓고. 일단 물건을 내려놓고요. 지금 본인 캐릭터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최대한 무게가 적은 쪽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과적으로는 안 실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물 교환을 해서 과적이 되는 경우는 되는데, 자기 자신이 물건을 넣어서 과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리아섬 창고 나루터지기랑 얘기를 해서 일리아섬 창고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방에 있는 자작나무 널판지, 맥주를 3000개를 넣어 볼게요. 그럼 물물교환 정보에서 다시 여기 내 위치 기준으로 정렬 누르시고, 자작나무 널판지가 제일 가까워졌죠. 이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배 보급하고 맡기고 다시 찾고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저쪽에 찍힌 핑이 보이죠? 핑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이 선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까 여기 파라타마 섬에서 한번 교환을 하고 루이바노 섬에 가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두 번 핑이 두 군데가 찍히죠. 루이바노 섬에 가서 과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전체 다 과적은 안 되고 4개, 3개 아니면 4개가 될 겁니다. 4번이. 이렇게 핑을 찍고 이동을 하면서 수시로 암초나 뭐 섬을 피해서 이렇게 굳이 선을 따라가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일단 처음에는 경범선이 무역선이나 구축함으로 가기 전에 이 무게가 일반에서 1단계 한 군데만 교환을 하더라도 6개가 교환이 되면 거의 꽉 차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과적을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들려서 절반 이상, 절반이나 뭐 3개 정도 한 다음에 마을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한 군데만 하고 마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3군데가 있으면 과적을 2번만 하면 3군데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과적을 안 하고 하려면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과적을 하면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겁니다. 일단 다시 근처에 오면, 물물교환원 근처에 오면 이 정박이 떴죠. 정박을 클릭하고 물물교환을 눌러보면 항목이 나옵니다. 교환을 해볼게요. 연속 교환으로. 이래도 지금 저기 뜨네요. 과적이. 아니오를 클릭하시고, 이 맥주 무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맥주를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물교환, 연속교환. 자, 연속교환이 됐죠. 6개가 전부다. 출항을 누르고 일단 한번 볼게요. 인벤에 6개가 당겼죠. 지금 이 정박이라는 이 버튼이 지금 여기 물물교환 창이랑 이 정박이라는 이 아이콘이랑 너무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출항 옆에 여기를 빈 공간을 이렇게 하면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이게 보통 저는 이렇게 연속교환 옆에 이렇게 바로 붙여서 그런 다음에 물물교환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박하고 물물교환 누르고 연속교환하고 출발하고 이럽니다. 한번 이걸 옮겨 놓으면 캐선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계속 떠요. 그러니까 물물교환한테 오면 정박을 누르고 물물교환을 누른 다음에 연속교환을 누르고 그다음 출항을 누르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이 물물교환 창은 사라져요. ESC를 눌러도 사라지지만 그냥 거리가 멀어지면 사라집니다. 다 이렇게 아이콘이. 일단은 한번 이 자작나무 널판지를 다 교환했으니까 요 루이바누 섬에 가서 한번 과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이라는 것이 지금 무게가 거의 240 정도가 여유가 있죠. 일단 240이 여유 있는 만큼 맥주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2000개가 들어가네요. 딱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2500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최대 가적 무게가 1.7배라고 그랬잖아요. 1.7배가 아마 넘을 겁니다. 4번 이상이 안 될 거예요. 최대한 해도.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다 오면 다시 요번에는 정박창이 떴는데 아까 그 이동시킨 자리로 떴죠.
정박을 누르고 물물 교환을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연속 교환, 뭐 1회 교환 있습니다. 1회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과적이 뜹니다. 과적이 떠도 한번 교환해도 그 다음 또 계속 그 과적 1.7배 안에서는 계속 과적이 됩니다. 여러 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과적이 된 상태죠. 교환이 됐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또 됐습니다. 1000개 남았죠. 지금 한번 더 해볼게요. 또 됐죠. 이제 되나? 마지막까지 됐습니다. 지금 일단 최대치를 지금 실은 겁니다. 이 배의 최대치가 8,500 정도죠. 근데 8,000 지금 10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출항을 누르지 않으면 배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출항을 눌러야 됩니다. 한번 잡혀있던 배는 출항을 누르고, 이제는 본인이 방향키로 누르시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섬 선착장지기를 핑을 찍어서 자동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이동으로 놔두시면 돼요.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과적입니다. 과적 물교. 경범선의 물물 교환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역선으로 중축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교역품 갱신 3번을 일반에서 1단계 물교품 위주로 하고, 섬나무 증착압판이나 암염주개를 교환할 수 있는 2단계 물교품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일반에서 1단계, 1단계에서 2단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의 위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단계 물교품까지 다 교환하고도 남는 교섭력은 다음 단계의 물물 교환을 진행해서 약간의 까마귀 주화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선 증축 후 착용해야 하는 녹템을 강화하기 위한 온기와 한기 블랙스톤을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까마귀 주화는 한 번도 실패 안 했을 경우 최소 600가주, 넉넉히 하려면 1000가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해양괴수 진액 파맹을 도와주시는 선장님을 찾기 힘들면 저한테 긴말을 남겨놓으시면 잠수하고 있어도 나중에라도 긴말 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록의 블랙스톤으로 낡은 파츠 강화와 무역선으로 중축 후에 물물 교환의 방향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중복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